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우리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IT의 세계, 컴퓨터의 세계, 칩의 세계, 칩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2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네, 어디까지 인텔 이야기, 인텔 이야기를 막 꺼내다가 IBM 얘기까지 그렇죠. 나왔다가 갑자기 제가 질문을 암 얘기로 M1 칩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런 건 좋아요. 네, 많이 하세요, 많이. 네, 옆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인텔 이야기로 접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386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네. 네, 어쨌거나 그 386 나올 때쯤 되면 IBM이 만든 컨셉인데 IBM은 원 오브 댐이 되어버린 거죠. IBM이 먼저 모든 것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다 했는데 지적 재산 특허를 안 걸어놔서 네, 이놈 저놈 다 써서 일반제가 돼버린 그렇죠. 정말 특별하게 만들었던 썸띵인데 네, 맞아요. 그 컴퓨터를 구조를 만든 게 설계한 게 IBM이었는데 뭐 데일도 갖다 쓰고 무슨 컴팩도 네. 갖다 쓰고 여기도 심지어 LG도 갖다 네, 쓰고 삼성도 갖다 쓰고 뭐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된 거죠. 네.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게 표준화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미원이 된 것처럼. 그렇죠. 네, 미원이 된 것처럼 표준화가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 그거 내 건데 주장하기도 어려워진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일이 난 거냐 하면 결국 IBM이 만든 소프트웨어 쓰려면 인텔 CPU를 써야 된다. 하지만 IBM은 거기서 통제력을 잃어버렸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호랑이가 갔으니까 인텔이 왕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인텔을 IBM이 그래, 네 거 써줄게. 그래, 지금 쓰니까 적당하다. 그래, 네 거 쓰자. 근데 내 프로그램 이런 거 너가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협의가 있었겠죠, 서로 처음에. 예, 인텔과 뭐, IBM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정확하게 IBM PC 만들 때도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많은 게 필요해요. 컴퓨터 돌릴 때 네. OS도 필요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산 사람이 컴퓨터에 뭐가 돼야 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노트북 샀는데 뭐 그 솔리테어 카드 게임만 되면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 프로그램이랑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원래 다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였어요. 컴퓨터 회사들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IBM이 원 오브 댐 되고 음. 지금까지는 수많은 회사들이 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준비해서 줬는데 이제 인텔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림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모든 길은 인텔로 통한다. 예,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진 거야. 온 세상에 있는 컴퓨터가 사실상 IBM PC 짝퉁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A 컴퓨터에서 돌아간 건 B 컴퓨터에서 돌아갈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애플 맥킨토시만 빼고 그 당시 그 그렇죠. 당시로 예. 따지면 네. 지금도 거의. 지금도 그거 네. 독자 노선을 걸은 거지 걔네들은. 네. 사실 IBM 나올 때 애플 그렇죠. 맥킨토시 있었죠. 그 리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전혀 다른 놈들이었던. 이건 나중에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이때부터 소프트웨어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생겨요, 이제. 지금까지는 뭐 애플 밑에 소프트웨어 하고 IBM 밑에 소프트웨어 하고 컴팩 밑에 소프트웨어 하고 그랬으면 컴퓨터 회사들이 각각의 소프트웨어 업체를 예, 가지고 그렇게 할 있었는데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표준화가 되니까 네. 나 이것만 할래. 네. 나 일 다 시키지 마. 난 설거지만 할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소 시키지 네. 마. 뭐 이런 예, 개념인데.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쓰는 CPU 다 다르면 제가 IBM에서 소프트웨어 아무리 짜도 뭐 애플에서 쓸 수 없고 네. 뭐 아타리에서 당연히 안 돌아갈 거고 그랬잖아요. 네. CPU 통일해 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면 그냥 다 알아서 사서 써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덩치가 커지고요. 언어가 통일된 거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언어가 통일된 거. 네, 모든 그렇게 전 세계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영어로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애플은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은하수어를 쓰고 있었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계가 커지니까 은하수를 그렇죠, 예. 키웠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빌 게이츠를 그렇죠, 욕하는 예.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그럴 만도 하죠. 근데 네. 뭐 크게 보면 결국 애플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 시점에는 IBM 호환을 따라가는 게 훨씬 좋았죠. 왜냐하면 IBM 호환이 이래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이 회사 저 회사 컴퓨터 갈팡질팡하다. IBM으로 가면 마켓이 훨씬 크잖아요. 네. IBM PC에 맞추면 IBM PC 만드는 모든 회사의 물건 팔 수 있죠. 와, 그럼 지금 애플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거네. 그렇죠. 컴퓨터 시장에서. 네, 뭐 그렇죠. 진짜 재미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이거 그러니까 마이크로 아키텍처만으로 거기까지 간 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보면 이제 IBM 빠이빠이 하고 네. 인텔이 여기 사실상 모든 컴퓨터의 CPU를 제공하게 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도 인텔과 똑같은 위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인텔도 IBM의 부품 회사였는데 이제
모든 컴퓨터 회사들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조사가 됐고 네. 소프트웨어 회사도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IBM용 OS를 만들고 있었는데 같은 위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그 CPU를 만들 때 네. IBM PC용 OS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니게 됐죠. 그거 당연하잖아요. 네. IBM PC는 IBM에서 되는 거 다 돼야 돼요. 네. 그럼 IBM PC의 OS도 돌아가야 되죠. 그럼 무슨 어떤 OS를 쓰겠냐 이거예요. 천하통일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기존에는 그냥 일만 시키는 대로 하던 소프트웨어 회사가 전문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이제. 네. 기존에는 제가 예를 들면 애플에서 프로그래밍 하다가 저기 아타리 가면 또 새로 해야 되고 IBM 가면 새로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젠 똑같아요. 각각이 쓰는 CPU가 달랐고 언어가 다 달랐기 그렇죠. 이제 때문에 똑같잖아요. 예. 이제는 근데 얘네들은 쭈구리 됐고 그렇죠. 쭈구리가 아타리 네. 애플은 쭈구리가 됐고 IBM이 천하평정. 그렇죠. 근데 그 천하평정한 자리에 IBM은 없어요. 저 카피당해서 네. 뒷문으로 넘어갔고 인텔이 오히려 그렇죠. 주체가 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끌고 그렇죠. 간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인텔 CPU에만 맞춰서 OS 만들면 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할 일이 확 줄어들었죠. 온 세상에. 언어 3개로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엑셀을 예. 이게 3등분을 그렇죠. 예, 했으면 맞아요. 엑셀을 만들어서 IBM 거 하나 넣어주고 맥킨토시, 저기 애플, 뭐 아타리, 그렇죠. 요거를 다 언어를 3개로 네네네. 해서 뿌려줬어야 되는 건데 이게 쭈구리가 없는 거죠. 됐으니까 이것만 해도 먹고 살아. 이게 전부야. 이렇게 된 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좀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시작인 거예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기둥이 막 하고 생겼기 때문에 네. 이 위에서 계속 토대를 쌓아 올려가고 노하우를 올려가기 시작해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로지 소프트웨어 회사들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된 것이고 특정 고객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만들기도 하고 수천만 명이 쓸 소프트웨어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 시대에서. 네. 그리고 여기서 인텔은 이 반도체란 물건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고객들, 정확하게는 컴퓨터 회사들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계속 쫓겨다니는 독점 기업이에요. 인텔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각동이님이 뭐 하는데 노트북으로 지금 엑셀 쓰던 게 한 10,000줄이었는데 한 100만 줄로 늘어갖고 느려요. 네. 컴퓨터 바꾸겠죠.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컴퓨터 바꾸면 옛날엔 소프트웨어 안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좀 느리면 컴퓨터를 바꿔버려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돌아갈 걸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는 원동력은 반도체 제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사실은 그렇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텔한테 요구했겠네요. 나 더 큰 사이즈 돌리고 싶은데 더 큰 게임 돌리고 싶은데 게임으로 하면 쉽겠네. 더 큰 게임 돌리고 뭐 싶은데 그런 거죠. 예. 이거 안 돌아가잖아. 책임져 인텔.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만들어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인텔 입장에서도 CPU는 수명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386 팔았는데 내년에 486 팔려면 빨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텔 입장에서 CPU를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독점이야 해갖고 한 10년 동안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제조사 중 하나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지. 나 저쪽 언어로 갈래. 이렇게. 네. 저쪽 언어는 내가 처음부터 해야 되지만 10배 빨라 이럴 수 있죠. 그렇지. 그럼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 그럼 우리 게임 업체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그렇죠. 예, 대박 그렇게 터져.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도망갈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는 미세 공정을 이용해서 그 달아나는 걸 막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점점 더 단위당 네. 전력 소모량도 그러니까 점점 그렇죠. 작게 만드는 거지. 아니면 같은 사이즈의 퍼포먼스가 그렇죠. 두 배, 세 예, 배가 그 나게. 핵심이에요. 그 메모리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갖고 야 너희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거 계속 쓰면 기존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성능만 2배로 올라간다. 가격은 똑같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저쪽에서 예를 들면 모토로라 이런 데가 와서 야 우리가 새로운 CPU 만들었어라고 여기 각도인이 컴퓨터 회사 하는데 내가 속닥속닥 하는 거야. 우리 CPU 써보지 않을래?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거야. 니들 소프트웨어 되는 건 뭐 있냐? 이러고 물어보면 이제부터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CPU로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 몇 명 있냐? 이러고 물어볼 거예요. 10명? 뭐 이러겠죠. 그러면. 근데 저쪽은 전 세계랑 싸워요. 인텔 쪽 진영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다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머리 돌리면서 창의적인 거 만들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야 그럼 너희 모토로라가 만든 CPU가 인텔보다 몇 배 빠르냐? 1.5배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네. 근데 1년 지나면 그만큼 빨라져요 인텔 CPU는. 그렇겠지 또.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인텔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IBM이 네. 구축한 그 아키텍처 건축물에서 인텔이 이제 최고 쉽게 얘기하면 뭐라 네. 그지 언어지 언어의 그렇죠. 그걸 다 잡고 있으니 그 언어에서 형성된 점점 커진 생태계 5년 10년 켜켜이 네. 쌓이면서 점점 커진 생태계가 더 빠른 CPU를 가지고 일로 와라고 끌어들인다고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쌓여 있는 수많은 자산과 인텔 자신이 하고 있지 않은 여러 지배권 사업들 자체가 인텔을 보호하는 장벽이 되어 버린 거야. 네. 이런 거 이제 락인된다는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컴퓨터 제조사랑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인텔의 락인이 딱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 시나리오가 인텔이 그 모바일 시대 죽순 이유랑 엔비디아가 치고 나오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쪽에서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치고 나올 수 있었던 큰 이유들은요. 결국 인텔이 만든 CPU가 제공하는 어떤 그 성능의 윈도우가 있겠죠. 파워나 뭐 성능 이런 거. 네.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겠다고 용기를 낸 거예요. 얘들이. 다른 업체들이.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하려면 지금보다 한 50배 빨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인텔 CPU가 내년에 50배 빨라지거나 50배 빠른 CPU가 있었다면 그냥 썼겠죠. 네. 근데 그때 그런 CPU 없었던 거예요. 이제 설계상 가능하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GPU를 배워서 쓰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배워서 쓰기 훨씬 쉬운 GPU는 AMD가 아니고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언어가 쉬웠다. 네, 가가 겪어만 해도 돌릴 예. 수 있었다. 그렇죠. 뭐 훨씬 어렵긴 한데 인텔보다 훨씬 어렵긴 했죠. 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뚫고 배우면은 그 리턴이 엄청 크니까 세어 나간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네. 이건 나중에 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건데 네. 이거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못 참겠다 갈아보자 한 거네요. 인텔 사용자들이. 네, 그렇죠. 네. 뭐 그거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게. 최근 그렇죠. 서버에서조차도 일어날 거냐 마냐 지금. 네, 그 인텔 IDM 2.0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인정하는 모델이에요.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는 인텔의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이제 옛날처럼 모든 소프트웨어 커버할 수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인텔이 이제 CPU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해도 GPU가 하는 머신러닝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이거 쉽게 말하면 스포츠카 가지고 그 15톤 그 폐기물 싣고 나르겠다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하나 인정했던 거.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인텔 덕분에 커졌잖아요. 네. 너무 커졌어요 이제. 너무 커지니까 기존에는 이런 등식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반도체는 너무 어렵다. 반도체 만들려면 사람을 1000명 단위로 뽑아야 되고 우린 반도체 10,000개 쓸 텐데 10,000개 쓰려고 사람 1000명을 뽑고 1000보는 파운드리에다가 뭐 해야 돼 했는데 100만 개를 써야 되겠다.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네. 야 우리가 직접 설계하면 인텔에서 500만 개 사서 쓸 걸 100만 개로 줄이고 전력은 5분의 1이다. 사람 몇 명 필요해? 설계는 똑같이 1000명 필요해요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이 트렌드를 인텔이 이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텔의 CPU가 갑자기 미쳐갖고 성능이 막 날뛰던가. 너무 좋든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봐야 무용지물이든가.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되면 지금 이러고 있겠느냐. 그렇지.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모델은 이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자신들의 설계를 일부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CPU에 쓰던 조각조각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인텔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인텔을 처음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거의 그 인텔이 거쳤던 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많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인텔은 왜 이런 실패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를 다음 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의 역사, IT의 역사, 컴퓨터의 역사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